자, 우리가 제목을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장은 뱃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우리가 맞아요. 아멘 나왔습니다. 왜냐면 자꾸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정말 확 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괴롭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뱃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이 여인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원더우먼. 네, 원더우먼이십니다. 네, 여러분 소리도 듣고 싶으니까 또 웃음소리도 듣고 싶고 한숨 소리도 듣고 싶으니까 음소거 꺼주셔도 괜찮아요. 자, 켜셔서 반응 보여주시고. 네. 네. 자, 왼쪽에 있는 것 그렇죠. 원더우먼이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왼편에 있는 원더우먼을 아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원더우먼 아주 멋있게 생겼죠. 자, 오른편에 있는 건 바로 원더우먼입니다. 제 이름이 우민이라서 제 별명이 원더우먼이었어요. 미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애 셋을 낳는데 쌍둥이와 연년생을 낳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3마리를 낳습니다. 3명을 낳아서 평균 6개월에 하나. 여러분 굉장히 생산적으로 살았죠. 네. 그러면서 또 신대원을 풀타임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원더우먼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렇게 살으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미쳤나 봐요. 그러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부를 때 그냥 콩아이들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쌍둥이의 연년생이니까 또 밑에가 남자인데 엄청 빨리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이렇게 새쌍둥이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재은의 한비 부르기 귀찮아서 야 콩아이들 그러면 3명이 이제 쫙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애들인데 이때가 유치원 때 모습인데 지금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벌써 30들이 다 넘었어요. 그죠? 대박 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직도 동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3명이 벌써 32, 31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결혼은 안 했고. 자, 우리 이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이제 부모된 모습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 자, 여러분 안 그렇다 그러겠지만 자, 이거 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다 애들이 막 천재. 막 초등학생인데 막 MIT 공대 공시 문제를 막 풀어요. 경시 문제 풀고 막 요번에 2021년 수능 전 과목 만점자 이런 거 딱 뉴스 나오면은 속으로 막 그러잖아요. 저런 애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왜 우리 집 애들은 저러지 못할까? 막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런 것을 하나도 안 부럽다고 하시는 분, 좀 약간 가식인 것 같아요. 그죠? 부럽긴 부럽죠, 당연히. 근데 애들은 우리한테 바라는 점이 없을까요? 애들은 우리한테 뭘 바랄까요? 이런 거. 아침에 딱 나왔는데 막 반찬 엄청 많고 막 진짜 아침, 점심, 저녁 특별식으로.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막 삼시세끼를 헤매기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돌밥이라 그러죠. 돌아서면 밥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돌밥이 된 상황인데 애들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엄마가 완전히 그 원더우먼, 뭐 멀티우먼이 돼서 일도 막 잘해서 연봉도 막 뭐 6디짓 겁나게 뭐 받아오고 몇 억씩 벌어오고 막 사회생활도 잘하고 막 엄마 막 군살 하나도 없어. 완전 막 몸도 막 끝내주고.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가슴, 허리, 힙이 왜 이렇게 일자할까? 왜 우리 엄마는 굴곡이 없을까? 애들도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부모와 자녀는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방학인데 엄마 방학인데 시컷 놀았으면 속상해. 엄마 생각은 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할 수 없니? 속 터져. 서로 속상하고 서로 속 터지는 이런 상황이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기 부모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우리가 모두 갖고 있어. 애들이 특히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는 특별해. 그죠? 특별히 애들이 첫애일 때 막 걷기 시작하고 막 말하기 시작하면 딴 애들은 다 못 걷는 것 같아. 우리 애만 걷는 것 같아. 우리 애만 말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애만 뭐에 뭐 특별한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런 착각을 막 들게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자꾸 핑계를 대죠. 나는 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뭐 그 시대가 그래서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는 당연히 내가 요것만 맞춰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그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환경만 잘 만들어준다면 뭐든지 우리 애는 할 수 있을 거다. 왜 못해? 야,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딨냐? 이러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결혼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나오기 전에 주로 이제 결혼부터 하죠. 그죠? 요즘에는 뭐 애 먼저 나오고 결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귀는 것이 이제 우선 기본으로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이라는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스포츠 경기하고 굉장히 똑같고 그런데 또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확실한 건 뭐냐면 스포츠에는 어떠한 스포츠든 룰을 알아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다는 것, 그 룰이 있어요. 야구의 룰이 틀리고 축구의 룰이 틀리고 배구의 룰 다 틀려요. 그죠? 그렇다면은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되죠. 그게 승자가 나올 수가 있고 패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룰이 있어요. 반드시 그 관계에는 룰이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룰을 잘 몰라요. 그리고 룰을 잘 안 지켜요. 그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포츠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신기하게 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는 패자나 패자가 있고 아니면 승자나 승자가 있어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관계. 그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이긴다거나 뭐 아내를 이긴다거나 자식을 이긴다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 관계에서는 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룰을 잘 지키면 우리가 승자, 와이프도 승자가 될 수 있고 남편도 승자가 될 수 있고 같이 부모도 승자가 될 수 있고 자녀도 승자가 될 수 있어서 그야말로 그 승자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부모도 찜찜해, 애도 찜찜해, 서로 불편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것이 바로 관계의 그런 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모두 음소거 꺼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장 힘들어한 것이 뭔지 한번 딱 원픽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모든 분들 하나씩 다 필수로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는 우리 아리엘 님이 지금 제일 위에 있는데 네. 아리엘 님은 네, 부모로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정파 전도사님은 부모이고 싶습니다. 이런데 저는 예. 네, 싱글들은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아들 셋이 뭐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막 이래서 걔네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이제 돈을 좀 나한테 용돈 많이 줬으면 이거고요. 저한테 이제 늦둥이가 있기 때문에 8살짜리 아들만 넷이거든요. 이런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한테는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이 에너지를 따라가는 게 늦둥이라서. 예.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같이 들어서 얘기인데 자식들 키울 때 그 자식들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식들마다 그 힘든 파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케이. 그래서 부모로서 케이스마다 틀리다? 네, 케이스마다 좀 그래도 다른데 네, 저희 가장 애들은 아빠 닮아서 다 순해요.
그래서 부모로서 힘든 건 없고 아내로서 힘든 것만 좀 있어요. 돈만 많이 갖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자식 키울 때 돈이 좀 많이 드니까 그거 말고는 결국은 힘든 거 없어요. 화살이 아빠한테로 가네요.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변경미님은 어떠세요? 마음을 모를 때, 예?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힘들죠. 막 도대체 깝깝하죠. 우리 혜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첫째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갑자기 변화하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주세요?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고 화도 음, 잘 내고 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지. 아들이에요? 딸이요. 첫째는 딸이요. 딸이에요? 그야말로 이놈 지지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죠?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정은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딸이 한국에서 못 들어와 갖고 지금 어.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못 들어와 갖고 지금 응. 그냥 보고 싶기만 해요. 다른 거 다 좋은데 그냥 뭐 못 보는 게 그게 제일 힘드세요. 네.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카톡 보이스나 뭐 이런 거 비디오 톡도 해도 그래도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 네. 싶고 그렇죠. 맞아요. 네네. 우리 유영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희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삼시세끼 밥 해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맞아.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인투 부모교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네. 거기 스텝으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워낙 특이한 경우에 힘든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난리를 뭐 치거나 이래도 제가 워낙에 멘탈이 그런 쪽으로는 워낙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신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 참 단순한데 네. 이 요리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게 공부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요리도 참 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말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김영애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결혼 정년기를 맞아서 이제 어떻게 신앙을 탄탄하게 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뭐 또 이 결혼 문제까지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예. 네. 우리 진현정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딸이 이제 입시생이 고3이 되니까 이제 입시가 지금은 제일 큰 화두가 됐고, 그리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아이한테 원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집에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왜 부모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건데도 항상 이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아, 부모의 뭔가 조금 더 역할도 잘해. 또 걱정이 되는데 또 내 입장, 네. 내 역할도 또 굉장히 생각이 들고 그러죠. 예. 저 음, 윤영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다른 거보다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믿는 부모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고 하는데도 이제 크다 보니까 뭐 일일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스스로 좀 그런 신앙적인 어떤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을 좀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보일 때 이렇게 좀 그렇죠. 힘들고, 네네. 네. 그리고 아유, 이제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또 잘 섰나 하고. 예.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뭐 체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하긴 해도 스스로 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예. 이제 애들이 결혼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학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죠. 배우자 부분도 좀 믿는 여자들과 잘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좀, 예, 힘들 때도 있고. 예.
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장에 리타이어를 하는데 은퇴를 하는데 부모 역할이 은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진짜 맞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모세님은 어떠세요? 아빠로서 어떤 게 힘드세요? 그 자식 때문에 뭐 힘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내가 저를 부모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아빠, 따님을 두실까요? 아빠. 아니면 아빠. 저 홍아리엘님이 지금 같은 세트군요. 그 가족 예, 룸메이트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막내가 8살인데요. 그 예뻐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용납을 해주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러면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러면 안 예, 되는데, 예. 하면서도 그냥 여보, 그게 왜 힘들어요? 되는 그게 줄. 너무 즐거운 일이지. 아니, 힘든데. 그야말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저기 강도원 장로님은 혹시 뭐 자녀에 대해서 힘든 거 있으세요? 공세는 없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애들이 좀 우울하다든지 뭔가 우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달래주지도 못하잖아요. 또 게다가 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격려를 해주면은 상황 모른다고 상황 파악 안 된다고 그럴 때 뭐 그런 게 제일 이걸 그렇습니다. 훈수를 둬야 되는지 조금 뭐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막 깜깜하죠. 그래요. 그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춰주셔서 또 그러는데 또 갑자기 시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가 딱 되는 순간부터 저희 친정엄마 말대로 그저 죽어야 그저 근심 걱정이 없지 그저 그냥 죽을 때까지 자식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은퇴도 안 돼요. 이거 뭐 어떻게 그냥 사표도 못 내요. 그러니까 이왕에 맡은 거 이왕은 좀 잘해보자 이거죠. 그저 안 할 거 아니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도 갖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늦잠 자고 지금 딴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이러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이제 믿는 가정에서 이 5가지가 좀 기본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화, 내가 어떻게 애들을 대화할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다 듣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사춘기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대화하기도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조언을 해줘. 뭐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규율도 마찬가지고요. 8살 난 누뚱이에게도 이 규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 공감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러고요. 감정 조절. 나 진짜 승질나 미치겠다. 진짜 열받아가지고 열뻗쳐가지고 진짜 이놈의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승질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말이야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이제 시간이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지금 한 40분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분이요? 40분이요? 40분. 40분이요? 근데 우리가 네. 시작을 좀 늦게 했죠? 네. 수다 떨다가? 오케이. 네. 천천히 하셔요. 네. 오케이. 네, 미리 허락 받아놓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제 갈등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핵심은 서로 달라요. 그죠? 확실한 건 쌍둥이도 틀립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틀린데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가 같겠어요? 관심이 틀리고 문화 차이, 세대 차이라 그러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그냥 자꾸 야 엄마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그거 전혀 문제 아니었어요. 야 연필 나쁘다고 공부 못하냐? 근데 요즘 애들 그러죠. 엄마 컴퓨터 느려봐 못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런 상황에다가 성향 차이도 굉장히 막 나 닮아서 순한 것 같은데 또 아빠 닮아서 또 성질이 거지 같아. 거꾸로 나는 뭐 엄청 빠른데 얘는 또 뭐 엄마 닮아가지고 느려 터졌어. 그런 성향이 또 틀려요.
이해가 부족하죠. 쟤도 나를 모르고 나도 쟤를 모르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런 노래 아닙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선생님, 네.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네, 이따 전화해 주세요. 네, 이따 전화하는 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어저께 노래가 나왔겠냐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이제 타타타라는 노래도 있어요. 네, 다음에 한번 불러드리죠. 확실한 건 아까도 룰 얘기 나왔었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룰이에요. 황금 룰, 골든 룰이라 그러죠. 딴 거 아니라 이건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많이 룰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고 지키는데 정말 그야말로 뭐라 그러지 열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딴 거 아닌데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꾸 이 룰을 깨트려요. 자, 이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황금 룰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성공할 수 있느냐, 둘 다 승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둘 다 실패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패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교육 철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겁니다. 애나 개나 남편이나 땡땡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너무 과격한가요? 자, 여기 땡땡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음속을 지워주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혜진님 뭐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다 애나 개나 남편이나 자기하기 나름이다. 자기하기 나름이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윤영아님은 뭐 넣으면 좋겠어요? 애나 개나 남편이나 저도 자기하기 나름이다라는. 자기하기 나름이다. 자, 변경민님은 뭐 넣었으면 좋겠어요? 안 들려요? 자기하기 나름이다. 그랬어요? 입 모양을 보니까 자기하기 나름이다. 오케이, 자기하기 나름이다. 자, 자기하기 나름이다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그죠? 다른 거 뭐 들어갈 거 있어요? 생각하기 네?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캐러고리에 같이 집어넣어? 나 걔나?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여기 땡땡이 없어도 돼요. 생각하기 나름, 행동하기 나름, 대응하기 나름, 자기하기 나름, 그거 땡땡 없어도 애나 걔나 남편이나 하기 나름이다. 근데 이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왜 이걸 넣냐면 내가 사랑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세도 돌아와요. 인내하기 나름, 내가 참기 나름이고 나라면 어떡할까라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게 또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도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이제 10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반에 가든 한 10분이면은 문제 있는 애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자세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그걸 나한테 느껴요. 그래서 그 반을 컨트롤하고 애도 이렇게 그 정말 노멀라이즈 만드는 거야. 노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만드는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 그러니까 이 개의 모든 생물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를 정말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고 자세가 있고 그 참아주는 게 있으면 개도 진짜 그걸 날 알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개들이 나한테로 와요. 그 이유가 내가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남편도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이제 부부 세미나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죠. 아니 나를 개랑 같은 동급 취급을 하다니. 근데 남편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참아주고 내가 나라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속담이 왜 괜히 있겠어요. 오는 아니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기 오는 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죠? 이게 서로 상대방의 투웨이예요. 절대 원웨이가.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싸가지게 말해.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나? 나도 그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 인생 철학, 심은 대로 걷는 거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심었으면 반드시 그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심은 대로 제가 역점을 두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바로 안 나올 수 있죠. 이거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심었다면 나중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인내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화에서 모든 궁금들의 이제 기본이 이제 대화인데 이게 룰을 다시 이렇게 고치면 이거죠. 내가 아니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자녀한테 그렇게 말해라. 아주 간단한 이론 아니에요. 간단한 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죠. 듣기 싫은 말은 내가 듣기 싫으면 애들도 듣기 싫어. 우리가 뭐 듣기 싫어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죠. 아니 내가 지금 주부가 돼서 20년 넘게 30년 넘게 밥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뒤에 딱 나타나갖고 물 이렇게 하랬더니 야 밥은 너무 지르면 안 된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내가 지금 밥한 지가 30년인데 갑자기 와갖고 밥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 잔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대 청소년인 애가 양치하는데 야 너 대충 닦지 말고 똑바로 닦어. 그러면 얘는 속으로 이렇게 하죠. 엄마 나 이 닦은 지 10년 20년 넘었어. 진짜 아직도 잔소리 아직도 양치하는데.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건 내가 듣기 싫으면 걔도 듣고 싶지 않고 애도 듣고 싶지 않고 남편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인정이죠. 공감이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래요. 내 편이라고 느끼는 게 인정이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집에서 내가 막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까 삼시세끼 얘기도 나왔는데 밥을 열심히 만들어갖고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2시간, 3시간 걸렸어. 만들어갖고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우리 간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식구들이 딱 떠먹을 때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때? 맛있어? 그러면 좀 괜찮은데 이러죠. 좀 짜지. 아니 짠 거 같으면 물을 넣든가 소금을 덜 넣든가. 왜 물어보냐고요. 근데 왜 물어볼까요? 맛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이게 짜냐 안 짜냐를 증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짜지. 그럼 결국은 맛있지? 그걸 말해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뭐? 너무 맛있어. 엄마 요리 산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우리는 이걸 원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때는 이 거지 같은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소금 다 갖다 버려. 진짜 열받아가지고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내 편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요리를 하면 제가 먼저 바람을 잡아요. 애들 먹기 전에 제가 먼저 딱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먹고 이러면 야 진짜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니? 막 그래요. 그러니까 딱 분위기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태클을 못 걸어. 그러면 애들도 먹다가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는 진짜 식당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지? 야 너는 진짜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서 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인정과 공감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됐을 때 주로 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한 말들이 오고 가는 대화라 그러죠. 근데 이 잔소리 많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자주 오고 가는 건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대화인 거죠. 그 정지영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엄마인데 애를 서울대 보냈대요. 그런데
반성하면서 책을 썼어요. 서울대를 보내서 뭐 반성할 게 있을까 그랬는데 반성했대요. 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엄마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회개했던 게 뭐냐면 서울대를 보냈지만 애하고는 대화가 없는 자녀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똑똑하게 키웠을지는 몰라도 아이한테 사랑 주는 방법을 몰라서 너무나 후회한다는 책의 내용으로 이제 썼는데 3가지를 못했대요. 3가지 후회가 첫 번째, 너 부모한테 예의도 없니? 어디서 말댈 거야? 라면서 애를 면박주기에 바빴던 거예요. 항상. 그랬더니 애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엄마 아빠는 그럼 왜 내 말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죠? 너 엄마가 웃으니? 너 엄마 무시하니?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애는 왜 그래? 엄마는 그럼 왜 날 무시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존중해주지 못한 말을 한 것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망했다는 말. 너한테 실망했어. 성적이 또 떨어졌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해? 애들도 당연히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수하죠. 그래서 잘못한 거 있죠. 근데 애들한테 완전히 실망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은 이 사람 자체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뒤집어서 애들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음식이 또 맛이 없어요.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죠. 우리는 당장 이놈의 시끼들 나가서 사 먹어! 밥 안 해! 막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죠? 또 만약에 아빠한테 이런 말 했어. 아빠한테 실망했어요. 장난감이 너무 싸구려. 이런 말 하면은 얼마나 이게 진짜 겁나고 화가 나는 얘기겠어요. 근데 이렇게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애들한테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애들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의 쌍방향이 필요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다 널 위해서 그랬어.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가 결과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완전히 뭘 해도 하여튼 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진짜 인성이랑 뭐 애들 다른 애들 괴롭히는 게 뭐가 됐든 간에 서울대만 가면 막 학력 지상주의 완전히 외모 지상주의 완전히 이쁘기만 하면 되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내가 동생 사랑하니까 때려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그렇게 중요시하면 안 되잖아요. 명문대만 입학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데 너무 결과만 신경 쓴 것이 후회된다라는 것이 이 엄마의 그런 회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규율은 어떻게 될까요? 애들 이제 청소년 때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이제 조금 뭐 음성을 높인다거나 막 혼나 뭐 이러면 이제 말 이렇게 들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게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맞춰서 또 이중인 게 뭐냐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또 굉장히 많아요. 아직 애니까 이중이야. 완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 엄마 나 다 컸어. 막 근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어린데 아직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특별히 사춘기에 그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엄마도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 나이야. 갱년기. 갱년기라는 그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난 누구지? 나는 누구? 나는 어디? 막 이런 정체성의 혼란인데 갱년기가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40대 이후서부터. 난 누구지? 난 지금 뭐하고 살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 이름이 그냥 잊혀져야 될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와요. 사춘기 때 신체 변화가 확 일어나죠. 남자애들은 남자답게, 여자애들은 여자답게. 이 갱년기, 이 사춘기 때도 딱 나타나요. 남자는 여자스러워져. 아빠들이 막
못해주기 시작해. 드라마 나오면 울기 시작해. 슬픈 거 나오면. 엄마들은 씩씩해지기 시작해. 막 아주 막 근육이 막 늘어나고 막 심한 경우는 막 콧수염도 나기 시작해. 막 고뭇고뭇해지고 막. 이 갱년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신체 변화도 막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호르몬 그 수치가 떨어지면서 막 남성화되고 막 여성화되고 막 이런 거야. 더군다나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섹시한 여자를 안 보기 시작을 해. 그냥 전우로 생각해. 그냥 친구로 생각해.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 정체성에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시기가 맞물려 버리니까 더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애도 지금 자기 자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엄마도 그래. 그러니까 서로 예민한 상황에서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는 더 상처받고 애도 더 상처받고. 그래서 제 논문 주제가 중년 여성에 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40대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하면서 막 주변에 그 갱년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럼 우리가 이 갱년기를 어떻게 지내야지 가장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논문 주제이기도 했는데 사춘기가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사춘기 때는 룰을 안 줘야 될까요? 룰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사춘기라고 무조건 다 허락하는 시기가 사춘기가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에요? 세계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누군가는 다 세계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건 신념체계예요. 내가 뭘 믿고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확신이라고도 하죠. 이 확신이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념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 애들은 당연히 더 흔들리죠. 내 감정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왜? 내 신념은 그게 아니니까 하면서 이 신념 체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특히 티네이저들한테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뭐 유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을 키울 때 정말 엄마 아빠가 존경을 받고 확신한 사람이 되려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해야 돼요. 그래서 뻥치지 마세요. 너 또 한 번만 그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나 한 번도 부러뜨린 사람 못 봤어요. 너 요번에 1등하면 뭐든지 말해. 나 다 해줄게. 뻥이에요. 어떻게 다 해줘. 너 또 한 번만 그래? 너 다시는 엄마 못 볼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엄마를 안 봐. 계속 볼 건데.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그런 약속을 안 하고 계속 공갈 협박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뻥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뢰가 없어져요.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티네이지 때는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핸드폰을 압수를 한다거나 몇 시간 동안 못 쓰게끔 만들고, 어떤 때는 더 잔인한 방법은 뭐예요? 핸드폰은 갖고 있는데 집안에 충전기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충전기에 이 배터리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얘네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럴 수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가댁에 가면 안 그래요? 아니에요. 외가댁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댁에 가도 마찬가지. 장손이라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리고 선택의 책임이 점점점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법칙이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마 아빠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애를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 막 촉법 소년이라서 뭐 감옥에 안 가고 막 이런 것도 점점 나이를 낮춰야지 돼요. 왜요? 지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혼나야 돼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더 빨리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같이 이 신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를요. 그게 바로 시민의식인 거죠. 공감 되게 중요하죠. 공감이 있고 없고가 대화 잔소리의 차이입니다. 공감이 없으면 그냥 잔소리예요. 근데 공감이 있으면 대화가 돼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공감이란 남의 감정이나 의견 그리고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를 공감이라 하는데요. 또 그렇게 느끼는 기분.
엄마 나 속상해. 짜증나. 야, 네가 짜증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더 짜증나. 이씨. 이거는 공감이 아닌 거죠. 그죠? 얘가 짜증이 난다고 느끼면 나도 조금은 짜증나. 야, 그래. 너도 짜증 나겠다. 아, 진짜 그거 진짜 우습다. 응?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와 잔소리의 차이에서 감정 조절이 있고 없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원칙이 있고 없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이제 영어로 empathy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실전으로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응 지읒이 뭘까요? 인정. 애들이 이 단어를 잘 써요. 카톡 같은 데도 뭐 하다가 이응 지읒 그러면 인정.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할 때 이응 지읒 딱 써버려요. 자, 뭘 공감을 해야 되냐면은 함께 웃자. 아까도 얘기했죠. 공감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느끼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엄마 나 진짜 웃긴 일 있었다. 그 우리 반에 있잖아 얘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거. 야 그게 웃겨? 참 한심하다 너는. 뭐 웃겨? 넌 공부나 생각해.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다시는 엄마한테 웃긴 얘기 안 하는 거야. 진짜 이거 절대 안 웃기고 진짜 한심한 얘기라도 일단 누가 웃기다고 시작을 하고 하는 얘기 그냥 웃어주세요. 뭐 진짜 웃기는 애다 진짜. 그리고 같이 얘기해주면 어때요? 얘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함께 엄마 나 너무 속상해. 막, 야 엄마가 더 속상해. 너 지금 엄마 하루에 지금 몇 시간씩 일하는 줄 아니?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얘는 절대 감정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할 때 별로 울 일이 아니에요. 진짜 티네이저 때는 정말 울 일 아닌데 울어요. 특히 여자애들. 속으로 말이야. 저놈의 지지배가 미쳤나? 저 뭐 울 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애가 울면 일단은 한심한 눈길을 주지 마자. 이런 거 하지 마자. 머리 흔들고 막 눈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자. 애가 슬프다 그러면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 주세요. 함께 알자. 애들이 뭐 엄마 이거 알아? 막 지는 되게 아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중딩 때 막 지가 이 세상에서 다 아는 것 같이럼 그래. 그럼 엄마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야 그런 거 기본 아니니? 그러지 마시고 얘가 아는 체 하고 싶으면 그래? 야 엄마 몰랐는데 오 많이 아는데 그러면서 같이 좀 배우는 거 어때요? BTS에 대해서 뭐 블랙핑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엄마 관심 없고 비록 임영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야 그래? 걔가 그랬어? 뷰가 그랬단 말이야? 대단한데 막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걔네들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주는 거 그게 애들이 엄마하고 나하고 그야말로 같은 편인데 같은 사이드에 있는데 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대체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일 갔다 왔는데 아내가 열받으면서 여보 그 옆집 305호 아줌마 있지? 그 진짜 이상한 아줌마.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딱 얘기하려는데 남편이 바로 하는 말. 야 네가 더 이상해. 너 지금 하루 종일 뭐하고 있었어? 이러고 나오면 진짜 열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내 편이야 남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나를 정죄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라면? 그죠? 그러면 엄마면 아빠면 애가 한심한 얘기를 해도 일단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룰을 자꾸 까먹고 있어요. 감정 조절인데 자, 두 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굵기. 네? 굵기죠? 네, 굵기고 뿌리는 어떨까요? 차이가 있겠죠. 물 근처에 있는 당연히 거라. 차이가 있겠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왼쪽에 있는 그런 나무, 얇은 나무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진짜 많이 흔들려요. 정말 많이 흔들리고 심한 경우 이 뿌리가 뽑힐 수도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오면.
근데 오른쪽에 이런 막 그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막 몇백 년 된 이 느티나무의 특징은 가지는 조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나무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뿌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정 조절도 이건 것 같아요. 애들의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왜요?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좀 연식이 됐잖아요. 그죠? 연식이 됐으면 우리 좀 약간 산전수전 조금 더 애들보다 많이 겪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뭐 우주전까지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덜 흔들려야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라나는 나무처럼 엄마 아빠도 같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그 책임은 뭐냐면 애들이 성질 부리는 거 싫으면 우리도 애들한테 성질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 룰이에요. 근데 나는 내 성질 다 부리는데 애들 성질 부리는 거 이놈이 싸가지 없는 거 신경 너 이리 안 와? 너 엄마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러는 거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 거 야! 빨리 안 와! 막 이러고 짜증내고 진짜 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 같은 거 애가 엄마한테 나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런 말은 별로 듣기 안 좋은 거잖아. 그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집어 던진다는 거 암만 예뻐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건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에 이건 폭력이에요. 절대 종이라도 집어 던지면 안 돼요. 욕하는 거 욕도 버릇입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이북분이라서 특히 우리 엄마가 성질이 약간 그지 같았어가지고 엄청 욕을 잘했어요. 이북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 전 그래서 승질나면 나도 욕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안 해요. 왜요?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애들이 배워서 나한테 배워서 할머니한테 배워서 쓰는 말이 종갓나 새끼예요. 그래서 남자애들한테는 이 종갓나 새끼 이거 말 더럽게 안 들어. 이게 이제 그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한테는 이 썩갓나가 이 썩은 갓나라는 얘기가 욕이에요. 이 썩갓나가 막 이렇게 심한 욕인데 하여튼 욕하는 것 자체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신앙훈련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 자체가 훈련과 노력해줘야 돼.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환경, 부모의 본보기가 정말 아이들한테는 이 신앙 훈련을 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그죠? 알고 겪기도 하고 모르고 겪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겪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신앙이 다 자라서 나는 더 이상 잘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직접은 안 들어도 속으로 혹시 이 정도쯤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키는 멈췄을지 몰라도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되는 건 우리 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지 과거 완료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냐면 예수님한테까지 자라래.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야지 예수님한테까지 자랄 수 있겠어요? 한이 없죠. 그야말로 천국에 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잽도 안 되죠. 깜도 안 되고 잽도 안 되고 진짜.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의 제목도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고 넣은 거예요.
나도 작년보다 나아야지 돼요. 어떤 면에서? 신앙 면에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5년 전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그렇다면은 우리도 진짜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 신앙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을 못했다면 우리가 큰일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애들도 더 안 자라겠죠. 못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두 번째가 본인이 애 스스로 해야 되겠죠. 엄마가 안 하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본인의 훈련과 노력인 것 같아요. 신앙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Lov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이라고 이렇게 어떤 얘기에서 하는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목적이 아니라 여정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도 여정인 거죠.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말씀 읽는 건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지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슴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신앙인 거지. 지식만 많이 알았다고 기도만 뭐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옆에 가서 옆집 아줌마하고 금방 거짓말하고 싸우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어요? 모임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많이 보는데 자꾸 지금 일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엄청 더럽게 많이 먹고 있잖아요. 행동에서 우리가 자꾸 안 보여주니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 나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라면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이것처럼 무서운 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아이들이 실천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거. 환경이죠. 부모의 본보기가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1세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신앙의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우민이라는 이름도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셨어요.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우민이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잘 키우라고 나중에 크게 될 애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컸어요. 174까지 컸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나에게서 영향을 받고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이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이 습관의 무서움, 특히 어렸을 때 이 습관의 무서움이 인생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언젠간 나타나요. 제가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게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10년, 20년 후에 애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신앙이 중요한 게 어떤 증언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송지혜라는 우리 쌍둥이 큰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나의 어릴 적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내 인생의 일부였다. 라고 얘가 증언을 했어요. 어디다가 증언을 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증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애들이 어렸을 때 기저귀 그 훈련하는 때니까 뭐 한 살 반 때였어요. 이때 꼭 밥 먹을 때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시켰어요. 그리고 밤에도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얘네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기도하는 그 때가 되면 꼭 무릎을 꿇어요. 침대에서든. 그래서 이게 버릇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같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습관의 무서움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이제 10대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찍은 이거 사진은 제 2년 전에 코로나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막 가족 여행을 이렇게 갔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그래서 찍은 건데 얘가 고등학교 때 영어 작문 시간에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아빠는 나를 베이비에서 보이로 그리고 리더로 그리고 엄마는 나를 보이에서 섬기는 맨으로 가르치셨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 장문 시간에.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제가 좋아가지고 나 이걸 사용해도 되겠냐 하고 저자의 허락을 받고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제일 저에게 감동을 줬던 얘 문장에 이 글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숭이는 보는 대로 한다라는 말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 난 이 격언들이 내 인생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 만약 나의 아빠와 같은 남자와 남편으로 성장한다면 더 이상 행복한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마지막으로 나온 문장이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인생이 더 완벽해질 수 있다면 나는 엄마와 같은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이 결론이었어요. 난 그래서 이걸 듣고 오 대박, 오 너무 좋아 막 그러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용돈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용돈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거 제출하고서는 근데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얘가 이거를 러프 카피를 만들어 갖고 저기 그냥 미리 좀 써놓은 거 그거를 이렇게 써놓고서는 휴지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휴지통에 놔뒀다는 걸 날 보게끔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그 사실을 믿어줘야죠, 믿어야지. 믿어야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얘 생각에는 엄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인데, 좋은 부모가 결국은 뭐냐면은 존중과 사랑과 감사가 계속 생기는 것이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데 부모를 생각하면 기쁜 생각이 드는 거. 이것이 증언이 아닐까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둘째 딸이 14년대 제 50세 생일에 또 얘네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만민이 보게끔 해요. 이거를 쭉 써서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엄마는 기도의 여인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한 번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응답이라는 믿음이 흘린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쓰다가 이무미님 50세 생일을 축하해요. 그리고 송뱅이님 당신이 정말 행운아예요. 토마스 변현성 You are so lucky.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걸 보면서 봤지? You are lucky man. 내가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잠깐만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성적표 같아요.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이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는 아이들이 이 생각을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겠죠. 결론은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성장하는 부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부모도 노력하고 정말 엄마 아빠가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어떤지를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그런 아멘. 마음을 갖고 살지만 아멘. 그래서 서로 처음이라 실수 당연히 하죠. 그죠? 저도 부모 되는 거 미리 못 배웠어요. 애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26살짜리 딸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에게 한 얘기가 엄마가 너네를 15살, 16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았던 것 같아. 근데 26살 먹은 딸은 어떻게 될지 엄마도 지금 처음이야. 그래서 힘들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 26살 난 딸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나도 처음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네들도 다 그 인생을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그야말로 뭐 테크닉도 배운다 하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이걸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로만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람이 기술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 특히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는 아주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진짜 짜증나고 힘들고 모르겠어요. 정말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진짜 안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막 모든 거 잘할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엄청 힘든 게 많았어요. 3년 전에는 제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뇌종양 때문에 쓰러져서 뇌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뚜껑 열린 사람이에요. 뚜껑 열렸던 여자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그래요. 건들지 마. 나 뚜껑 열렸던 사람이야. 나 눈에 뵈는 게 없어. 막 그래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이송돼서 수술받고 완전 반신이 마비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뇌를 오픈을 하고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이 아직도 있는데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 한 다음 한 이틀 후부터 이제 왼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 감사하게 그 종양이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살만 좀 더 쪘어요.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한번 입구까지 갔다가 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구나라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고 아이들 말대로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정말 실감했어요. 사람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쓰러졌다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 비서님이 그 외국에 계셨는데 이동원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목사님, 성도현 교수님, 사모님이 쓰러지셨대요.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뭐라고? 누가? 성도현 목사님, 사모님이 쓰러지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가 왜 쓰러져? 쓰러지려면 송 교수가 쓰러져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도 등치가 커가지고 맞아 소도 때려잡을 만큼 이게 커 보이니까 목사님은 제가 쓰러질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시고. 근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인생에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하고의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죽을 일 아니에요. 죽고 살 일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린 죽고 살 일 아닌 것에 목숨 걸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 이거 없어도 괜찮아.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살면은 좀 더 그야말로 릴렉스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중엔 하나님 집에서 우리 다 만나자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서 이제 할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강의에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제 음소거 꺼주시고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세요. 담아두지 마시고 병돼요. 소감도 괜찮아요. 소감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가 174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제가 좋아요. 제가 171이거든요. 저보다 큰 여자 그렇게 만나기 힘든데 보통 맞아요. 깊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있으신 교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키가 크니까 별이 더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떨어져요? 아까 그 공감에 대해서랑 그렇게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 보통 결혼 생활도 몇십 년씩 이렇게 쌓이고 자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른으로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살 때는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는데 26 정도 되면 조금 더 고민되고, 그것처럼 남편도 처음에는 이제 돈 못 벌고 막 그러던 사람에서 한 20년 이렇게 커리어가 쌓이니까 존경도 받고 돈도 벌고 막 이러면서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도 그 힘의 균형이랄까 아니면 성장의 균형이랄까 이런 게 이제 깨지고, 자녀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최고였는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엄마보다 더 큰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이 그 균형에서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주제도 이제 함께 성장한다 그랬는데,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공감 능력이나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조금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좀 낮춰보고 자기보다 좀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게 가정 네. 안에서도 좀 많이 적용되는 것 같다고 저는 네.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보통 다른 가정들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특별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아내들은 빈둥지 증후군 막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 나이대에 쭉 커리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친구들은 이제 막 5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그룹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식당 말고는 갈 곳이 없다, 막 이런 친구들 막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그럴 때 그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원론적인 거 말고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리엘님이 얘기해 주신 주제로 하자면은 우리 여성 세미나를 한 2주 동안 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특히 엄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40대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10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 이제 10년 동안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단은 우리 남편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치원 선생님도 좋지만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 등쳐 먹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당신의 그 능력이 있고 또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어른의 등을 쳐먹는 게 낫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른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 우리가 오래 살 거니까 이제 기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이 넘어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엄청 어렵고 그렇지만 결론은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그 박사학위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빨라요. 왜냐면 내년 되면 벌써 1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교육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이제 건물의 학교가 필요 없게끔 돼버렸어요. 그 1년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어보니까 학교 건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해서 자격증 따는 것, 그리고 무슨 코스 택하는 것, 그래서 배워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무언가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값어치의 페이를 받는다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떠나간 상황에서도 계속 집에 있는 건 그건 시간 낭비고 육체 낭비고 정말 힘의 낭비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지 돼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건설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로덕티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요. 그래서 이 모습이 아까 그 아이들한테도 본보기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맨날 울었어요. 애들한테. 제가 이제 미국 LA 가서 공부를 하고 애들은 토론토에 있는데 매일 전화하면서 울고 나 그만하고 싶다 막 그럴 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누가 엄마들아 1등 하라 그랬어. 아무도 1등을 하는 사람 없어. 남아서 거기서 버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패스만 해 막 그래요. 여러분이 1등 할 필요 없어요. 패스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애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큰딸은 뭐라 하냐면 엄마가 왜 공부를 이 나이에 하겠어. 왜냐면 엄마가 공부한 것이 엄마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한테 공부하게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러니 엄마는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울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우리 큰딸이 그래요. 와, 엄마 공부 시작한 지 벌써 2년 지났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거봐 엄마. 엄마가 공부를 해도 2년이 지나고 안 해도 2년이 지나. 근데 벌써 했으니까 중간쯤 왔잖아 지금.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실 때 그럴까? 내가 이 나이에 뭘.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세월은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를 하면 그 한 것이 나중에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정말 맞아요. 언젠간 끝나요. 근데 시작을 안 하면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하는 모습,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드라마 보지 않고 막 공부해. 그럼 애들이 게임하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애들 절대 엄마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존경해요. 근데 엄마가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를 못한 게, 아이들이 심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공부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우리도 학교 안 가면 돼. 이놈의 씨니까 그런 말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포기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내가 포기를 못한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 더 포기를 못했어요. 내가 포기를 하면 그 본보기를 아이들한테 남길 것 같아서. 엄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싶어서 저 자신하고 싸운 거고, 정말 제 나이하고 싸운 거고, 제 머리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원형 탈모증 나오고 별일 다, 위험 생기고 별일 다 생기죠. 근데 교수님은 럭키한 거고요. 저는 아들만 넷의 남편이잖아요. 제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하면 남편이고 아들 데리고 다 그만하라고 다 말리거든요. 하지 말라고. 몇 달씩을, 저희 남편도 지금 이제 공부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그러고, 저희 애들도 엄마는 공부해도 게임해요, 아들들은. 그래서 엄마는 죽으라고 공부하고 애들은 게임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지네는 지네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인데, 지금 저희 남편이 여기 있어서 증인이에요. 제가 진짜 눈병이 나도 열 몇 시간씩 공부를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그걸 되게 존경은 하고 좋아하는 애요. 아들들이고 남편이고. 그러나 계속하는 건 별로 원치 않아요. 더 맛있는 밥을 해주길 원하고 더 좋은 걸 해주길 바라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이게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정말 송우영 교수님이 그때 얘기하셨는데, 따님들이 그 11조 돈 모아가지고 준다고 그런 거 계속 부모님한테도 11조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제가 큰 감명을 받고 저희 아이들한테 계속 돈을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효도를 받으려고. 더 원래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들하고 딸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있어야 한다. 특히 큰애들이 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큰아들을 계속 지금, 나는 너가 정말 I appreciate it, I respect you, 뭐 진짜도 그렇지만 더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얘기해서 돈 다 걷어서 아빠 거 사줘라, 돈 다 걷어서 엄마 좀 해줘라, 그렇게 계속 찔러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들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애들한테 계속 해줬기 때문에 애들한테 요구하고 그런 거를 뭐든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크리스천 라이프에서도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11조도 안 내고 뭐 해야 될 것도 안 내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웃기고 앉아있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자녀들이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것도 신앙의 연습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연습이고, 그 대신 애들한테 애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야,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진짜 고마워하고, 그러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 하는데, 밥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밥은 점점 갈수록 우리가 거기에다 집중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해 먹을 수 있는 건 해 먹고, 설거지는 당연히 이제 각자 먹은 거 하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고 해서, 저는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애들이 3명이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하게끔 했어요. 엄마가 요리는 한다. 왜냐면 칼과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제일 맛있게 만드니까. 그렇지만 설거지는 너네들도 이 집에서 사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 해갖고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를 시키고 빨래도 당연히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편이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룰이에요, 룰. 왜 누구는 계속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암만 크리스천들이 다 모든 걸 이해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이건 같이 사는 공동체로서의 룰이기 때문에 이건 내 역할을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남편이 너무 잘 도와주시나. 잘 도와주기는, 자기는 여기 안 사나? 여기 살면 자기도 당연히 해야지. 뭘 도와줘, 지 일인데. 도와주는 건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해주는 걸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여기 살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게 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뭐 페미니스트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떨나고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시민의식이고 가정의 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내는 것,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변화를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 핵심입니다. 자, 다른 분들도 혹시 있으세요? 우리 저기 박모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실감 있게, 현실감 있게 다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강의였고요. 대못은 안 받아갔겠죠, 제가. 네. 조금 지금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좀 끝까지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게요. 시간 좀 그렇죠. 예. 당신만 들었으면 돼요. 당신만 여보. 왜 그러세요? I love you. I love you. 다 모든 건 알러뷰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저기 혜진님은 조금 이제 연식이 조금 우리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저는 시작할 때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저를 위한 강의였나 싶었고요. 공감해주고 또 제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또 해주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에 죽고 사는 일 아닌 것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고 하신 것에 네, 저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요약까지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